이 일을 계속하게 되면 궁극의 질환이 반드시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겠다고 느꼈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너무 그냥 걱정이 됐던 것 같고 누군가는 이 물류센터에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사회적 필수 노동인 거잖아, 이것도. 그에 걸맞는 존중을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 점심시간은 갈 때마다 달랐는데 1시부터 2시에 먹었던 때도 있고 11시부터 12시까지 먹었던 때도 있고 새벽조에서 근무했을 때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먹었었어. 밥을 먹고 나서 시간을 보면 한 20분, 30분 정도 흘러 있거든. 그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니까 한 30분 정도 남아있지만 이제 건물 구조나 그 동이 A동, B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동을 건너가는 게 나는 되게 헷갈리고 어려웠어. 그래서 그 헤매는 시간까지 고려를 하면 실제로 쉴 수 있는 시간이 한 10분, 20분밖에 안 되거든. 안전교육장이나 아니면 안전교육장 옆에 있는 휴게실에서 음료수 하나씩 마시면서 쉬고 양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 시간이더라고. 나는 맛있었는데 다 쓱쓱 비워 먹었어. 제육볶음이랑 샐러드랑 멸치볶음이랑 근데 식사 공간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책상도 엄청 이렇게 얼룩져 있고 뭐 먹다 남은 거 이렇게 물티슈로 닦은 그런 것들도 그냥 널브러져 있어서 비위가 상해서 먹기가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깨끗했으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을 텐데 억지로 입에 밀어넣게 됐던 것 같아. 뭔가 너무 더러운. 내가 일했던 곳은 3층이고 식당은 꼭대기층 7층에 있거든. 근데 7층까지 편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싶었는데 엘리베이터가 2대밖에 없고 5명씩만 탈 수 있어. 코로나 상황이라서 대부분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타고 가려면은 점심시간 엄청 까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3일 다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안 그래도 일하느라 되게 땀도 주룩주룩 나는데 다리도 힘도 풀렸는데 옆에 난간을 붙잡고서 하나씩 겨우겨우 올라가면서 한 층 올라가는데 보통 층의 2배 정도는 올라가야 한 층이 올라가시더라고. 가장 더울 때 갔었는데 그 현장에 온습계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 보면 35도 안팎으로 기온이 그 정도였는데 그 열을 식힐 수 있는 게 이제 현장에는 큰 선풍기, 되게 작은 쿨러들이 있었는데 그 선풍기도 그 미지근한 공기를 계속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바람도 미지근할 수밖에 없고 쿨러도 뭐 천장형 에어컨처럼 되게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 덥긴 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막 엄청 무거운 걸 드는 건 아니어서 땀이 많이 나진 않았고 근데 주변을 보면은 옷이 막 땀으로 완전 젖어 계신 분도 봤어. 굉장히 더웠는데 선선풍기가 좌우로 돌아가고 있는 거 빼고는 냉방 대책이 없었어. 80초에 일을 할 때는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기는 한데 그게 모든 지역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만 바람이 닿도록 되어 있어서 만약에 기계가 지시하는 곳이 바람이 닿지 않는 곳이라면 굉장히 찌고 더운 열돔 속에서 일을 해야 돼서 그게 좀 힘들었어. 안전교육을 받을 때 동의를 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사고가 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말을 한다. 뭘 해도 관리자에게 말을 한다. 뭘 해도 관리자에게 말을 한다.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그 처음에는 그냥 그래 하면서 동의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말을 한다를 봤을 때 지금까지 들었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건들에 나온 그 이야기구나라는 게 좀 생각이 들었었고 사고가 나면 사실은 관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119에 바로 전화를 하고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동의하게 시켰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되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봤을 때 좀 노동자 입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당장 119 신고하고 싶어도 관리자 찾기 전에 하지도 못하는. 안전하랑 장갑을 지급받았는데 안전하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맞는 안전하가 얼마 없어서 사람들이 다들 고생을 좀 했고 장갑의 경우에는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거 아니었고 미끄럼 방지 기능 정도가 있는 장갑을 받았어. 자키라고 해서 물건을 쌓아둔 플라스틱 판을 옮기는 도구가 돌아다니는데 그게 사람들 발밑에 쓱쓱 지나다니는 게 조금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리고 물건을 되게 높이 쌓아서 가끔씩 쓰러지기도 하는데 거기 깔리면 되게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안전교육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형식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안전교육에서 말하는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꽤나 있었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쌓아놓는 플라스틱 판은 2명 이상에서 옮겨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2명 이상이 그걸 옮길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대체로 1명이서 옮겨야 했고 플라스틱 판을 옮기는 자키라는 도구 위를 넘어 다니지 말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의 위를 넘어 다니지 않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어. 최근에 도평에서 화재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화재 시에 대피할 수 있는 매뉴얼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첫날에 갔을 때 쿠팡에서 만든 PPT를 보여줬거든. 고향센터의 조감도 같은 거를 5초 띄워놓고 지나가는 거야. 5초 동안 어떻게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처음 와본 공간인데 어떻게 알겠어. 헤매다가 한 번은 계단을 따라 내려왔는데 앞에 종일 비상구 문이 있는 거야. 거기에 이제 관리자하고 같이 갈 때만 출입할 수 있다고 RFID 같은 걸 찍어야만 문이 열리는 구조더라고. 근데 만약에 불이 나서 막 성급한 상황인데 문이 있다 해가지고 저쪽으로 갔는데 관리자하고 같이 가야만 열릴 수 있고 이런 문이면은 되게 난감할 것 같아. 실제로 건물 구조도 꽤나 복잡해서 안내가 없으면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화재가 났다면 난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을 것 같아. 사실 공식적으로 배운 게 거의 없는 것 같아. 다 약간 아름아름 물어서 맞아, 배웠어. 맞아. 일단 팔레트를 옮기는 걸 둘이서 한쪽 끝씩 잡고 이렇게 드는 거라 교육받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다 혼자서 들거든. 차라리 그러면 혼자서 어떻게 들어야지 되는지 요령이라도 알려주지. 옆에서 곁눈질로 보고 배웠어. 팔레트를 세로로 세워서 이렇게 밀고 가더라고. 그런 거라든지 자키라는 거를 이번에 처음 써봤는데 처음에 교육을 해주긴 했는데 다 실습을 하게 해주진 않았어. 세 번째로 이제 쓸 때 처음 써봐가지고 처음 교육받았던 게 가물가물한 거야. 처음에 쓰는데 조금 삽질을 좀 많이 했지. 맞아, 이게 정식으로 교육을 받는다기보다는 약간 눈치껏 배운 게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 관리자분들이 꼬박꼬박 사원님이라는 말을 써. 그래서 우리는 좋은 복지 조건이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게 너무 보이는 게 저희는 얼음물이랑 아이스크림을 항상 배치하고 있고 언제나 드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 본 적도 없고 얼음물도 우리 층에는 없어가지고 사실 너무 모순적이라고 느꼈던 게 그런 식의 말이라든지 뭐 작은 어떤 서비스를 해주면서 실제 노동 환경은 정말 먼지 때문에 너무 탁하고 에어컨도 안 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작업 환경에서 뭐 사원님이라고 부르고 아이스크림을 주고 이런 걸로 뭔가 무화하려는 그런 뭔가 느낌이 들어가지고 관리자들은 친절하긴 했는데 말로는 쉬라고 하면서 사실상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 그대로 직원들을 방치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 매일 처음 오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교육하는 데에서 오는 피로감? 이게 나는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 그러니까 본인은 최대한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이거를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나 같아도 좀 피로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 어느 정도는. 맞아.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피로감 같은 것도 느껴졌고 내가 정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관리자분들한테 되게 의지가 되긴 했었어. 뭔가 되게 챙겨주시고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리고 모르는 거 물어보면은 되게 짜증 안 내시고 대답해 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뭔가 일도 힘들고 환경도 너무 낯설고 탁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분들도 약간 관리자처럼 보인다기보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로 보였고 저분들도 매일 출근해서 저런 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 관리자도 별도로 휴게 시간이라든가 냉방 대책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똑같이 좀 개선이 필요해 보였어. 이제 일용직 노동자들 간의 어떤 연대감이 거의 없다고 느꼈었거든. 진열대가 높다 보니까 다른 일용직 노동자들 어떻게 일하는지 그 모습도 안 보이고 대화할 기회도 별로 없고 이제 시간이 가면서 다들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다른 노동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게 실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관리자한테 갑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겠다고 느꼈어. 이 일을 계속하게 되면 궁극의 질환이 반드시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넘어지는 바구니에 한 번 깔릴 뻔 했는데 여기서 계속 일하다 보면 한 번쯤은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 활동을 함으로써 오늘 몸이 되게 힘들면 내일 쉴 수 있고 아니면 다음 주에 하겠다고 했지만 요일을 좀 조정해서 할 수 있지만 정말 생계를 걸고 하는 사람들은 몸이 굉장히 힘들고 아프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내일 새벽에 출근을 해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압박감? 그런 선택지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게 나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놓치는 것은 없는지 다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어떤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냉방 대책이랑 휴게 시간 보장이 굉장히 시급하고 잘 설정된 요구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계속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꼭 개선돼야 하는 사항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물류센터가 1홍주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조직화되기도 쉽지 않고 노동 환경의 개선이 요구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꼭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고 이런 현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좀 생각보다 고령의 일용직 분들, 관리자분들도 그렇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나고 좀 너무 그냥 걱정이 됐던 것 같고,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노동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이 물류 산업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 누군가는 이 물류센터에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지. 사회적 필수 노동인 거잖아요, 이것도. 누군가가 물류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적재하고 옮기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물류를 혈관에 많이 비유를 하던데, 그 혈관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힘든 노동이 없어질 수 있는 노동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힘든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억대 연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하고 그에 걸맞는 존중을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 힘들어 죽겠다 휴게 시간 마련하라. 힘들어 죽겠다 휴게 시간 마련하라. 휴게 시간 마련하라. 더워서 죽겠다 폭염대책 마련하라. 더워서 죽겠다 폭염대책 마련하라. 폭염대책 마련하라. 네. 와. 구독, 좋아요.